어제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기각 재판 판결 역시 아마 여론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 듣고 와서 내용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기각 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예, 김 변호사님, 어제 4대 4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4대 4로 딱 나뉘었는데 정확하게 성향대로 양극이 나뉘었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좀 나와서 헌재 심판 과연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저는 예상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실제로 근무를 한 이틀 했어요. 그 일을 한 건 하루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일하는 걸 보지도 않고 박문진하고 KBS 이사와 관련해서 법 위반했다고 탄핵 소추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 기각된다는 말을 수없이 했었고 네. 기각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8대 0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8대 0 예. 예상하셨군요. 그런데 제가 아예 예상외로 4대 4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대 의견, 그러니까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뭐 의원들 딱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법에는 이제 몇 명 이상 그 내용은 없어요. 네. 그래서 설사 법의 취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유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 헌법재판소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론을 보니까 이게 이념에서 나눠져 있다. 이념으로 나뉘어져 예. 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네. 지금 앞으로 또 9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 탄핵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대통령이랄지 지금 탄핵 소추자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네. 그건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이제 시발점이에요. 앞으로 9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계속 한 건 한 건이 또 선고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건 대통령의 탄핵과 이것이 오버랩되면서 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두 29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윤 정부 출범 이후에 29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여기에는 총리, 장관, 감사원장, 일부 검사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13건이 강행 처리됐습니다. 지금 4건은 기각됐죠.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포함해서 기각이 4건, 현재 9건이 계류 중인데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손준성 검사까지 9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자, 손준성 검사는 탄핵이 기각된 걸로 나와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8건 이상의 계류 건이 있는데 저 부분을 다 하려고 하면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아마 탄핵을 남발했다는 그런 비판도 민주당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제가 더 붙인다면 그 기각은 당연히 뉴스가 아닙니다. 그 4대 4가 뉴스였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 권한대행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년 넘게 하지 않은 건 법률 위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통위가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문영배 그 재판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법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인용을 했거든요. 기각이 아니라. 그렇다면 본인이 그렇게 민주당의 위법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놓고 본인은 이걸 인용했다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네. 저는 앞으로 남은 것 중에서 헌재가 대통령의 어떤 헌재 관련해서
심판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중대하기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도 형식 논리에 있어서 흠결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탄핵 관련해서 151이냐 200석이냐 이 탄핵의 유효한 표결수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게 헌재 재판소의 그 주석서에 이 부분이 그 위임된 사람의 그 역할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수많은 어떤 탄핵에 대한 어떤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탄핵이 151석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속된 말로 언제든 날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했을 때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최영두 헌재 재판관이 지난 13일 날 뭐라고 했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에서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론기일이 2월 5일이고요. 2주에 한 번씩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헌재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과 더불어 빨리 해주는 것이 헌재에 대한 어떤 지적과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